안녕하세요. 한결경제입니다.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0.2% 소폭 하락해서 마감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 넘게 상승하는 그런 강세장을 연출했어요. 코스닥도 장중 마이너스 2% 정도 하락했었는데 막판에 끌어올려서 거의 보합 상승도 했지만 막판에 매물 나오면서 살짝 꺾이긴 했어요. 하지만 이 막판에 이러한 강한 수급이 들어온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여져요. 특히 삼성이랑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장 초반부터 별로 안 좋았거든요. 삼성, 하이닉스 둘 다 별로잖아요. 물론 하이닉스가 막판에 수급을 끌어모으면서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준 게 영향이 크긴 했어요. 하지만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삼성 하이닉스에 대한 매수세가 예전보다는 활발하지 않다는 점이에요. 대신에 삼성 하이닉스 이쪽으로 가던 자금이 그동안 못 갔던 2차전지 업종이나 그리고 MLCC 자동차 그리고 로봇 관련 섹터 이렇게 다양하게 다양성을 보여주었다는 게 무척이나 긍정적인 요소인데요. 왜냐면 그동안 증시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재미가 없었던 이유는 삼성이랑 하이닉스 두 개만 종목이 올라가는 그런 수급 쏠림 현상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 너무 재미없었기 때문에 2차 전지도 그랬지만 이제 MLCC 쪽으로도 그렇게 수급이 잘 안 돌아서 삼성전기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한 이유가 이 두 종목으로만 자금이 쏠리다 보니까 수익이 나면은 차익 실현을 하고 나서 이제 다른 쪽으로 순환이 안 돌고 이제 삼성, 하이닉스 두 종목으로만 다시 이탈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머지가 별로 안 좋았는데 오늘은 기존, 이전, 지난달 그리고 이번 달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삼성, 하이닉스만 사람들이 샀는데 그러한 현상이 조금은 완화되는 기조를 보였다. 약간 긍정적으로 보긴 해요. 왜냐? 약간 그 전에는 이제 돈맥 경화 같은 이런 돈맥 경화 같은 그런 느낌 꽉 막혀있는 그런 흐름이었다면 이젠 조금씩 피가 순환 도는 것처럼 돈이 순환 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데 일단 오늘의 가장 큰 이슈였던 이제 오늘의 가장 핫 키워드였죠. 선언권 이제 전라도 쪽에다가 여기 선언권 제2의 반도체 생산 기지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무려 80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팹 4기를 구축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이러면은 삼성, 하이닉스, 삼성이랑 하이닉스는 돈을 쓰죠. 돈을 쓰고 나머지 소부장은 돈을 벌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좋았던 이유는 AI,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썼잖아. 이 돈을 엄청나게 뿌려줬단 말이에요. 반도체 사면서.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주가가 강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돈 쓰는 주체가 삼성이랑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가 돈을 어디다 쓴다고요? 이제 장비도 사야 되고 소재도 사야 되고 부품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반도체 소부장은 괜찮았던 거예요. 그리고 2차 전지도 덩달아 좋았던 거죠. 이제 2차 전지는 그렇게 뚜렷한 이슈는 없었는데 일단 막혀있던 자금이 이제 순환을 돌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뱅글뱅글 돌려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그동안 못 갔던 섹터가 뭐가 있을까 찾으면서 한 게 이제 제약바이오 그리고 또 이제 코스닥 종목인 소부장 그리고 2차 전지까지 전체적으로 수혜를 받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코스닥이 8% 넘게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왜냐면은 이 자금이 한쪽으로만 쏠리면 나머지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 돈이 안 도니까.
돈이 돌아야 되는데 돈이 막혀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자금이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사던 자금들이 조금씩은 그 이동하는 그런 흐름이 포착되면서 오늘 사람들이 그러면 반도체 그리고 이제 그 그동안 못 갔던 제약바이오 2차전지 좋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금이 순환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생각보다 반도체 소부장 쪽은 그렇게 강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분산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나쁜 게 아니다. 왜냐? 중장기적으로 당연히 수혜를 받을 게 소부장이니까. 왜냐면 삼성 하이닉스가 돈을 쓸 거니까 거기에 돈을 쓰다 보면은 이제 건설업 인프라 투자잖아요. 인프라는 모든 거에 다 좋아요. 인프라 투자는 SOC 투자 같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좋아요. 왜냐면은 공장 짓죠. 그 원자재 들어가죠. 자재 기업들 좋죠. 그리고 공장 지으니까 건설사 좋죠. 그리고 또 여기 토목공사 들어가요. 그리고 당연히 그쪽도 그 인력 써야죠. 인력 써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하면 밥도 필요하죠. 식당도 잘 돼요. 식당 잘 되면은 소비재 당연히 잘 되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좋아요. 인프라 투자는 사회적으로 그냥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욕먹긴 했지만 어쨌든 인프라 투자를 그때 4대강 한다고 뻘짓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때 금융위기 왔지만 우리나라 괜찮았던 게 인프라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괜찮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건설사들이 꽤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인프라 투자는 내수에 엄청나게 긍정적이에요. 그 내수 순환을 기대할 수 있고, 그 순환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가겠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런 쪽을 보셔야 돼요. 그동안 삼성 하이닉스만 가니까 사람들이 시장에 관심이 떨어졌어요. 왜냐? 삼성 하이닉스만 사면 되는데 딴 거 왜 공부하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어디로 순환 돌지 그걸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대통령이 발표한 거예요. 대통령이 돈을 쓰겠다고 어디 호남 쪽에 돈을 엄청나게, 일단 시작은 800조예요. 근데 이것만 쓰겠어요? 더 쓰겠죠. 800조에다가 이제 삼성 하이닉스 더 쥐어짤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 관련해서 정부 세수 더 추가 투입할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일단 시작이 800조라고요. 시작이 800조라는 거는 내수에 엄청나게 긍정적이에요. 반도체 소부장도 좋고, 뭐 제약바이오도 하반기 그 이슈 있는 것들 많으니까 그런 쪽도 좋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메모리 반도체 이쪽 보는 것도 있지만, 일단 저는 오늘 지금 영상은 코스닥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려 해요. 왜냐면은 정부에서 지금 코스닥이 소외되었다고, 지금 28일 그러니까 주말 나온 기사잖아요. 코스닥을 활성화하겠다. 왜냐? 코스닥 너무 못 가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개미들이 아우성 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코스닥 활성화, 왜냐? 코스피는 괜찮으니까 이제 이쪽에 돈 쓰겠다. 그럼 코스닥은 말했죠, 적은 돈으로도 큰 그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이 재밌는 거고 바람들이 코스닥 종목을 많이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바이오 쪽에 적극 외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기사도 나왔고요. 오늘 기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도 제약바이오 괜찮았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약바이오 오늘 좋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다 국민성장 펀드까지 있어요. 이 부분이 무척 중요한데, 국민성장 펀드라는 게 뭐예요? 국민성장 펀드라는 게 이제 그 자본을 그 증시로 들여오는 거예요. 특히 여기에 리가켄바이오가 최근 주목 많이 받았는데, 국민성장 펀드를 통해서 기금 운용심의회를 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얘네들이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제약바이오 쪽에 돈을 쓰겠다는 거예요. 제약바이오 업종으로. 그 시작이 리가켄 바이오일 뿐이죠. 근데 제약바이오 특징이 1등이 가면은 나머지 따라가요. 그래가지고 3천 제약 막 100만원, 100 몇십만원 이렇게 갈 때 제약바이오 엄청 많이 올랐어요. 코롱티슈진, 메지온 막 이런 것들, 그런 제약바이오 업종 전체적으로 다 좋았어요. 그러고 3천당 제약 날아가면서 제약바이오 싹 다 죽었죠. 그러니까 특징이 그거야. 1등이 가면 따라가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1등이 리가켄바이오가 될 수도 있죠. 왜냐면 5천억 투자
5천억이 엄청 많죠. 코스닥에서 5천억은 코스피에서 한 5조? 50조? 막 이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지금은 삼성 하이닉스가 워낙 덩치가 커져가지고 외국인이 이틀만 팔아도 10 몇 조씩 팔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특징, 옛날과 좀 달라졌긴 한데 어쨌든 코스닥에서 5천억 투자는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적극 밀어주는 바이오 업종을 봐야 된다. 그 중에서도 제가 보는 종목은 HLB입니다.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항암 신약 FDA 허가 이게 하반기에 있는데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7월에는 간암 신약 관련 이슈가 있고 9월에는 담관암 신약 그 허가가 이제 9월 달에 있어요. 그래서 7월, 9월 하반기에는 HLB밖에 볼 게 없다. 물론 얘는 변동성이 엄청 커요. 타이트하게 손절 라인을 잡고 들어가는 게 필수적이에요. 하지만 상승할 때 탄력도는 HLB만한 게 없어요. 과거에 상승할 때 막 그 2배, 3배 금방 가요. 한두 달 만에 2배, 3배 가는 경우가 엄청 커다했어요. 과거 데이터를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탄력성이 있어서 HLB는 따라올 수가 없다. 근데 특히 7월, 9월 이슈가 있고 정부에서도 바이오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바이오인데다가 이제 이슈까지 겹쳐졌으니까 엄청나게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그래서 지금 HLB를 보고 있는데 HLB 주가 자회사가 엄청 많은데 HLB에서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바닥 다지고 있죠. 그 저점 계속 높아져요. 그리고 거래량 꾸준히 유입되고 있죠. 이 낙폭을 견뎌내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이 매집 구간을 견딘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 엄청나게 악질적으로 흔드니까. 대신 이렇게 흔드는 종목이 전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 엄청난 시세 분출이 나온다는 거. 그거는 잊으시면 안 돼요. 과거에 언제죠? 21년도에도 그랬고 그 전에 17년도, 18년도 이때 주가를 보면은 5,000원이었어요. 물론 얘네들 병합하고 아마 그 유증하고 해서 그때 가격이 지금이랑 다를 텐데 어쨌든 수정 주가를 보시면은 5,000원짜리 이때도 똑같죠? 장기 하락하다가 여기서 물량 조금씩 모아가는 거 보이시죠? 물량 모아가고 막판에 거래 터지면서 전고점 돌파하자마자 일단 기본 2배 찍고 시작했죠. 기본 만원 찍고 시작했죠. 그러고 나서 쭉 언제 17년 9월부터 해서 18년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얼마죠? 5,000원에서 5만원 갔어요. 10배. 아니죠. 최고점까지 하면 12배죠. 그러니까 얘는 끼가 엄청나게 장난 아니에요. HLB는 올랐다면 일단 2배부터 시작을 해요. 일단 이 초반 갑작스럽게 과거 데이터 보여드리는데 일단 5,000원짜리가 만원 찍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때가 시작이에요. 이때가 스타트. 그리고 또 과거 데이터 20년도 이후에 뭐였죠? 이때도 비슷한 흐름이죠. 엄청나게 떨어지고 무상증자까지 했죠. 떨어지고 여기서 흔들기 엄청 흔들었죠. 흔들고 나서 그 다음에 2배 갔죠. 일단 얘는 2배는 그냥 가요. 특징이 일단 2배는 가고 나서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언제? 제가 이때 잠깐 갖고 놀았었는데 이때도 똑같죠. 엄청나게 흔들기 하고 거래량 빵빵 터져주면서 매집 구간 딱 이쁘게 만들어주고 1년인가 2년인가 동안 22년부터 23년까지 1년 동안 매집 기간 만들어주고 일단 스타트 2배라고 했죠. 2만 얼마에서 5만 4,000원 400원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약 2배. 그리고 그때가 시작이죠. 2만원짜리가 13만원 근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HLB 끼가 엄청 많아요. 근데 지금 그런 비슷한 포착이 나오고 있다. 하락했죠. 매집 구간 지금 매집 거래량 갑자기 이때 급락할 때는 거래량 아예 없어요. 보이시죠? 거래 시장에서 소외된 기간이 거의 6개월 이상이에요. 7, 8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소외 기간 동안
사람들이 HLB를 버렸어요. 아무도 안 봐요. 왜냐? 그때도 반도체 그때부터 이제 반도체하고 이제 그쪽만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점차 소리 소문 없이 이 매직 구간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왜냐? 7월, 9월 그 FDA 이슈 있으니까. 이 이슈하고 맞춰가지고 사이클을 돌리려고 지금 거래를 그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HLB는 그 박스권 바닥이죠. 이 바닥 구간을 이거 언더 슈팅 나오는 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거는 그 지수 역량, 지수가 막 10% 코스닥 막 10% 10 몇 프로씩 막 빠질 때 있었잖아. 아마 그때일 거예요. 정확히 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지수 역량이 있었다. 하지만 바로 지수 반등을 하면서 이 물량 싹 다 먹었죠. 낙폭. 그리고 바로 바닥 다져놨어요. 제가 이 매직 구간에서 모아가시면은 일단 저는 최소한 2배부터 시작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그 신약이라는 게 한 번 터지면은 엄청난 그 블록버스터, 그러니까 그 기업 가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HLB가 사활을 걸고 있는데 그게 아마 이번에 되게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 지금 진양곤 회장이 있잖아요. 의장이죠. 진양곤 의장이 계열사 주식을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대요. 올해만 벌써 45차례. 왜 개인 돈을 써가면서 주식을 추가 매집을 할까요? 왜 매수를 할까요? 그 말은 HLB는 그 의장은 그 이번 FDA 결과에 이 결과를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HLB를 계속 추가 매수, 추가 매집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슈하고 같이 거래량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의장이 조금씩 매집을 하는 거, 이러한 모든 시그널을 계속 체크하고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근데 HLB는 그런 것도 있어요. 급등을 하고 나서 이슈가 만약에 시장에 기대를 못 미친다 하면 일단 하한가 찍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FDA 실적 안 좋아, 안 좋게 나온다, 그럼 바로 하한가 갈 수 있으니까 그때 무조건 탈출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추세 자체는 차트는 완벽하게 이제 우상향하려고 하는 추세거든요. 지금 바닥 다 만들어놨고 여기서 물량 다 먹고 있고, 그리고 이슈까지 있으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심지어 바이오,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 지원해주겠다, 이런 여러 호재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이라 생각하는 요소인데, 물론 FDA에서 실패한다 그러면은 바로 급락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심하면서 대응하셔야 돼요. 하지만 이게 긍정적으로 나온다? 그럼 일단 상한가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HLB는 끼가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끼 있는 종목, HLB는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머릿속에 새겨 넣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재료하고, 그리고 차트적 분석,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정보들이 있다 하더라도 영상으로 대응하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왼쪽 하단에 문자 하나 남기시면 되시거든요. 왼쪽 하단에 전화번호에 문자, 히든이라고 문자 하나 남기시면 관련된 정보들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거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HLB,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 앞으로의 대응법 모르겠다, 그리고 추가적인 정보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놓치지 마시고 전화번호에 왼쪽 전화번호에 문자 하나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종목 브리핑 간략하게 하고 나머지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